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더드림 구도혁입니다. 자, 오늘은 요약지 183페이지 제5절 전자신청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요 토대를 좀 외우라고 그랬죠. 바로 이 패턴을 좀 외워두셔야 돼요. 자, 등기신청 방법이라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자, 방문 신청이라는 게 있고요. 자, 전자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중요한 것은 별표가 5개예요. 전자 신청에 대해서 특히 자주 출제되고요. 전자 신청과 관련돼서 딱 두 가지 측면에만 좀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떠한 측면일까요? 첫 번째, 바로 적격자, 부적격자가 있거든요. 자, 적격자, 부적격자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 적격자는 우리가 3개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 부적격자 쪽에다가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리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가 하느냐? 바로 자격자 대리만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요약지 183페이지 거기 나와 있죠. 자, 의와 관련돼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전자신청의 주요 특징으로서 사용자 등록의 선행, 거기에다 행간펜 딱 하나요. 사용자 등록입니다.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된다. 그러면 사용자 등록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인터넷 들어갈 때 회원가입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아이디와 고유번호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이 선행돼야 된다. 그 측면에서 확인을 해 두시고요. 자, 사용자 등록이 필요한 사람,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적격자, 부적격자, 그걸 한번 확인해 주는데,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184페이지 맨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사용자 등록의 기간이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등기소로부터 접근번호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접시라고 한번 잡아둬요. 접근번호에서 10일 이렇게 이제 원래 접시인데 이게 이제 뭐예요? 접하고 시라고 해서 접시 이렇게 한번 확인해 두면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오른쪽 185페이지 6번의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의 연장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는 꼭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용자 행간펜 딱 줘놓고 사용자는 몇 자예요? 3자죠. 그래서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과거에 5년으로 한번 출제된 적이 있고요.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사용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서 해야 된다. 그래서 사용자 등록 유효기간은 몇 년이다. 바로 대표적으로 3년이라는 걸 잡아주시고, 니은의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으로부터 연장 신청이 나오죠. 사용자 등록을 한 사람은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사이에 유효기간의 연장을 막을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연장 횟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측 날개에다 연장 횟수 제한이 없다.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186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시죠. 전자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라는 게 나와 있고, 특히 186페이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요걸 한번 찾아서, 자, 특히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할 수 있는 자, 요거 적격자가 되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가 되고요. 대표적으로 애국인도 되고요. 법인입니다.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는 대표적으로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용자 등록. 자, 애국인은 언제나 되는 게 아니라 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애국인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
자, 법인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전자증명서입니다.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우리가 전자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특히 법인과 관련돼서는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한다는 거. 그러면 우리 적격자와 관련돼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외국인, 법인 요 세 가지가 세 개가 바로 대표적인 전자신청의 적격자가 돼요. 그럼 여기에 비해서 전자신청의 부적격자를 그걸 한번 형광펜을 딱 꺼놓으세요. 자, 186페이지 니은을 한번 보죠. 중간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걸 형광펜으로 딱 잡아놔요. 대표적으로 우리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과 관련돼서 박찬호 장학회를 예를 들었죠. 박찬호 장학회는 방문 신청을 해야지 전자신청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니은과 관련돼서 한번 잡아두시고 이번에 대리한 전자신청의 경우 변호사 법무사라는 게 있어요. 변호사 법무사는 대표적으로 자격자 대리인입니다. 전자신청의 대리신청은 누구만 가능하느냐? 대표적으로 자격자 대리인만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거기에다 포인트를 하나 잡고 반드시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특히 자 188페이지 한번 가보시죠. 자 188페이지 보니까 6번이라는 게 있어요. 7번이 있네요. 6번과 관련돼서는 등기 신청 수수료의 납부라는 게 있어요. 자 예약제 188페이지 더 드린 교재입니다. 자 7번의 송신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 수수료 줄 거나요? 몇 자죠? 자 7자. 그래서 7일을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송신과 관련돼서 7일 이내에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하여야 된다. 확인해 두시고요. 자, 또 하나 확인해 주신다면 바로 뭡니까? 189페이지 가로 8번을 봐봐요. 전자신청의 지하에서 전자동그라미. 전자신청의 지하는 전자적으로 해야 됩니다. 전산정보 처리를 이용해서 해야 되며 이 경우 전자신청과 동일한 방법을 사용자 인정을 받아야 된다는 거 확인해 줄 필요가 있고요. 자, 가로 9번은 이제 각하 결정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로 8번하고 가로 9번에 대해서 두 개를 꼭 비교를 한번 해봐요. 전자신청의 진단은 전자적으로, 각하 결정의 방법은 전자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방식 및 고지 방법은 서면 신청과 거기 형광펜 딱 쳐놔요. 동일한 방법에 의해 처리한다라는 거. 그러면 가로 8번 전자신청의 취하, 각하 결정의 방법 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한번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99페이지 직시출 체크를 한번 보시죠. 전산정보 처리 중에서 등기 신청에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사용자 등록을 한 법무사에게 전자신청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 등기 권리자도 사용자 등록을 하여야 법무사가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모든 건 이제 법무사가 다 처리하게 되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고요. 이번에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신청하는 당사자 또는 자격자 대리는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며 직접 출석이죠. 출석. 3번의 전자신청을 위한 사용자 등록은 전국 어느 등기소에서나 신청할 수 있다. 이유는 전산화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4번에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자, 그럼 결론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은 전자신청을 할 수 없죠. 조금 전에 했던 우리 부적격자와 관련돼서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되고요. 자, 사용자 등록의 신청서. 우리 이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 전자신청 인감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인감증명 방문 신청에는 적용이 있지만 전자신청에는 적용이 없다라는 거. 왜? 공인인증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전자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용자 등록 신청서는 위조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사용자 등록 신청서에 뭘 첨부하게 된다? 바로 인감증명을 첨부하게 되죠. 그래서 5번에 사용자 등록 신청서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자, 기출체크와 관련돼서 전자신청과 관련돼서는 자주 출제되는 게 여기 기출체크에서 꼭 확인해 둘 거. 2번, 4번, 5번. 요 세 개는 2번, 4번, 5번에 대해서는 꼭 한번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등기 신청 방법은 매도화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이혼화되어 있다라는 걸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세팅을 머릿속에 하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의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의신청. 자, 이의신청과 관련돼서는 출제 경향은 약간 떨어졌지만 그래도 이의신청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의신청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번 뭐예요? 첫 번째, 주체에 대해서 한번 머릿속에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 주체는 직접 이해관계, 간접이 아니라 직접입니다. 그래서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더드린 교재 191페이지 우측에다가 한번 이의신청과 관련돼서 주체 직접 이해관계. 자, 객체는 당부당입니다. 옳고 그른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옳을 당 그른 거죠. 옳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자, 이의신청의 뭐예요? 시점, 기준을 한번 보시죠. 기준은 대표적으로 자, 처분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 자, 이의신청에 제기하는 제한이 없다. 자, 효력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해서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효력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집행, 부정지의 원칙이라는 말이 되고요. 자, 무슨 신청이? 이의신청이네. 이의신청은 대표적으로 당해 등기소. 그러면 이 신청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요 6개는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191페이지 우측 날개에다 6개를 딱 정리하고 주체는 일단은 간접 이해관계이 아니라 직접 이해관계만 할 수 있다. 객체는 당부당이죠. 그러면 이 신청은 소송의 전 단계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게 여기에서 논점이 하나 탄생하게 되고요. 자, 처분시를 기준한다. 그럼 결론적으로 처분하지 않는 신증거라는 게 있어요. 신증거. 신증거에 대해서는 X. 신사실에 대해서 X. 그러면 새로운 신자죠. 새로운 증거,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한 게 아니까 이 신청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자, 이 신청에 제한이 없다.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신청은 3개월의 제한이 있다. 이러면 X가 되고요. 자, 효력과 관련돼서는 집행, 부정지의 원칙.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은 관할지방법원, 이의신청서는 당해등기소. 그래서 이의신청서, 당해등기소. 5자 이렇게 눈으로 익혀놓고 그럼 왜 당해등기소에 하게 되느냐? 바로 대표적으로 등기소 경유주의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신청과 관련돼서 6개를 우리가 확인해 두는 정리를 해 두셔야 되고, 또 하나는 요 객체 당부당과 관련돼서 요거에 대해서도 약간 우리가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보죠. 바로 부당의 종류라는 게요. 자, 부당의 종류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소극적 부당이라는 게 있어요. 소극적 부당. 자, 소극적 부당입니다. 자, 소극적 부당을 뭐라고 그러느냐? 이걸 대표적으로 자, 부작위 부당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대표적으로 거부하는 단어로 표시되고요. 아니면 혜택, 게으름이라는 것으로 표시되고, 이거는 대표적인 각하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각하에 대해서는 우리가 봤죠. 각하는 대표적으로 무슨 처분이 된다? 거부 처분이 되게 되고요. 자, 소극적 반대말은 그러면 무슨 부당이 될까요? 대표적으로 자, 적극적 부당이 됩니다. 자, 자기 부당이 되고요. 자, 술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돼요.
대표적으로 실행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부당의 종류 이렇게 이제 요걸 이제 채워가 보자. 가슴이 탁 미잖아요. 그러면 만약 하나씩 채워가면 가슴이 가득 찰 겁니다. 그럼 부당 그러면 소극적 부당과 적극적 부당이다. 부작위 부당, 자기 부당, 거부, 혜택, 각하, 수리, 실행. 여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29조. 29조가 뭡니까? 대표적으로 각하 사유가 되죠. 1호하고 2호입니다. 자, 여기는 29조 3호부터 3호가 뭐냐면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행위. 그러면 11호는 부동산 대장과 등기부가 불일치할 때 그래 11호. 이 신청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1호부터 11호까지가 있는데 소극적 부당은 행위가 없는 거죠. 그러면 무작위 부당, 거부, 혜택, 각하에 대해서는 언제나 요거는 이 신청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등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제3자는 피해 볼 일이 없어요. 그러면 당사자만 이 신청을 결정할 수 있죠.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자, 1호와 2호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 신청의 대상이 돼요.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 신청에 등기가 수리되면 실체관계와 부합하면 그 등기는 그대로 유효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우리 당사자도 할 수 있고요. 등기가 됐으니까 제3자, 즉 이해관계인도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자, 소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맞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부작위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맞나요? 자, 거부, 혜택, 각하 언제나 이 신청. 각하라는 단어가 나오면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언제나 누구만 제기할 수 있다.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요. 자, 대표적으로 이제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수리 실행에 대해서는 몇 호? 바로 1호와 2호. 그러면 항상 수리와 실행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앞에 1호인지 2호인지만 점검해 두면 되겠죠. 1호는 관할 위반,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되면 맞다라는 거죠. 자, 적극적 부당은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다. 어때? X. 3호부터 11호까지는 이 신청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신청에는 당사자, 제3자도 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걸 잡아두고 당사자라는 것은 등기 신청인이야. 등기 신청인은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제3자는 무슨 관계인이 되죠? 이해관계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소극적 부당, 부작위 부당, 거부, 혜택, 각하 같은 용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해 둘 필요가 있고 적극적 부당, 자기 부당, 수리 실행 이런 측면에서 우리 더드림 교재 19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190페이지 신청의 개관으로서의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에다 행간편 다 끊어요. 여건으로서는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 행간편 다 끊고 해당 결정 또는 처분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있는 자야 된다. 절차와 관련돼서는 해당 지방법원에 제기한다. 관할 지방법원에 제기하겠죠. 이를 위해서 해당 등기소에 등기소 행간편 전하고 이 신청서 등기소 경유지에 제출해야 되겠죠. 구두로는 할 수 없다.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신청기한은 제한이 없다. 오케이. 자, 등기관의 조치로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러면 상당한 처분을 해야죠. 이유가 없으면 업 행간편, 업의 3일 회사 업 3. 이유가 있는 경우 등기관에 상당한 처분을 명해야 되고 이게 우리 개시와 관련돼서 당사자 신청, 관공서 촉탁, 등기관 직권, 법원의 명령 등기가 있었죠. 법원의 명령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무슨 신청이 붙어야 돼? 이 신청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이 신청이 빠지면 법원은 관공서가 돼서 대표적인 무슨 등기가 되죠? 대표적인 촉탁 등기가 됩니다.
이유가 없는 경우 각하 이에 대해서 항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신청의 대상에서 소극적 부당 나와 있고 등기 신청의 각하죠. 그래서 우리 이 신청인은 당사자 이해관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 적극적 부당과 관계는 극극적 부당은 각하 사유를 간과하고 등기와 실행이라는 게 포인트 잡고 우리가 이제 절대적 무효만 우리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우리 이 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그러죠. 1호 관할 위반,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그러면 1호와 2호는 언제나 당연무효, 언제나 이 신청의 대상이고 설사 등기가 됐더라도 무슨 말소? 직권 말소 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사자 이해관계인이 누굽니까? 대표적으로 제3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신청과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요 칠판에 적어놓은 거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숙지해 주시면 이 신청은 좀 출제 경향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우리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이 신청과 관련돼서는 요 부분이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 각하 결정에 대해서는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요걸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더드림 교재 191페이지 하단부로 한번 가서 기출 체크 한번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저는 뭐 할 거냐고요? 칠판 지우고 열심히 칠판 지우고 있을 테니까 자, 한번 잡아보시죠. 보셨어요? 자, 그러면 더드림 교재 191페이지 다음 중 틀린 것 요거 보죠. 이 신청은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 방법을 근거로 할 수 있다. 어때요? 틀렸죠? 왜? 처분 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신증거, 신사실에 대해서는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요. 이번에 상속인이 아닌 자는 상속 등기 입법사다에서 이 신청을 할 수 없죠. 왜? 주체는 직접 이해관계만 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신청은 구술이 아닌 서면으로 해야 되며 그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오케이. 이는 집행정지 효력이 없다. 효력과 관련돼서 5번의 등기 신청 각하 결정 줄서놓고 이 신청은 등기하는 각하 결정이 부당한 사유로 속하다. 그래 이 신청의 객체는 뭐예요? 부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청은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신청과 관련돼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잡아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보강을 해주자 그래서 나온 게 보칙이 되죠. 보칙이라는 거. 보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기억해 둘 거는 우리 등기 강제와 관련돼서 부동산 등기법 몇 개월? 1개월을 강제하고 있어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며칠? 60일을 강제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몇 개다? 5개다. 네, 금융계약서, 중간생략 등기, 모두 생략 등기, 자, 소유권 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5개죠. 며칠? 60일입니다. 자, 보칙과 관련돼서 특히 가로 3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죠. 부동산 표시의 대장의 일치를 위한 행정질서벌, 즉 과태료죠. 건물에다 행간 변천하고 토지부 변경 등기 및 건물 멸실 등기는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개월 행간 변천하고 그 등기를 신청하는데 이를 결리했을 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은 우리가 등기부는 두 종류가 있죠.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 토지든 건물이든 1개월의 등기를 강제합니다. 위반 시 토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다.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 이렇게 한번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정과 관련돼서 우리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 우리 이렇게 정리가 됐다라는 거 확인해 두고 다시 이제 등기 신청 방법과 관련돼서 이원화되어 있다. 그럼 전자 신청에 대해서 초점을 좀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신청과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정리하면 각하에 대해서는 누구만? 당사자만 이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거. 당사자만. 아직 등기가 되지 않았죠? 요거는 꼭 한번 확인해 두시고 벌칙과 관련돼서 보칙이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법은 1개월을 강제하지만 대표적으로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때 1개월에 요거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사유가 없고 건물에 대해서는 이것들은 과태료 부과 사유가 있다. 얼마의 과태료?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 정도 확인해 주시면 우리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더드림 교재 193페이지 바로 5장 각종 권리 등기 절차 이걸 한번 보죠. 각종 권리 등기 절차. 자, 5장이죠. 각종 권리 등기 절차에서 모든 등기의 스타트는 어디에서 이루어지죠?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별표가 5개입니다. 매년 출제가 되고 있어요. 보전 등기는 그러면 아주 정리를 잘 해놔야 된다라는 거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보전을 우리가 한번 보죠. 보전이다. 그러면 이미 배웠던 거 전부 이제 복습입니다. 처음이고요. 앞에 소유권이 있네. 소유권이라는 것은 가구죠. 가구를 최초로 개설하는 등기. 무슨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라는 거. 자, 소유권 보전 등기에서 특히 조심할 거는 항상 보전 등기는 이 앞에를 잘 체크해야 돼요. 토지가 붙었는지 건물이 붙어 있는지를 꼭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줘야 돼요. 그래서 토지냐 건물이냐 꼭 확인은 연습. 자, 그렇다면 이제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문제가 나왔다. 그럼 문제가 나왔다. 이렇게 잡아서 일단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 이게 제1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 더드림 교재 193페이지 우측 날개다 보전 등기에 대한 일단 패턴을 한 4개 정도는 한번 정해 둘 필요가 있죠. 첫 번째입니다. 자, 처음이죠. 처음이니까 어때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등기해 준다. 그래서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요. 명의인이다. 대장상 최초의 명인으로서 여기에 원칙이라면 대표적으로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죠? 예적 측면이 있네. 바로 그게 국가.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포괄승계인이래요. 포괄승계인. 자, 포괄승계인으로서 예적 측면으로서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보전등기 신청인은 누구냐?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고 거기에 대해서 예적으로 국가와 포괄승계인은 바로 예적 측면을 다시 한번 확인해 두셔야 되고. 자, 두 번째입니다. 자, 토지인지 건물인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건물에서 제일 자주 출제되는 게 이 건물에 한해서 바로 이거죠. 자,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요거라는 거예요. 건물에 한해서 인정된다라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잘 잡아놔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확정 판결이래요. 그래서 확정 판결. 자, 확정 판결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몇 종류가 있다? 3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정입니다. 확정 판결이죠. 소유권 보전 등기 원칙은 무슨 판결이냐? 이걸 우리가 이제 상기해 둘 필요가 있죠. 원칙은 무슨 판결이냐? 바로 이행 판결이 아니라 확인 판결이 되겠죠. 자, 확인 판결과 관련돼서도 두 가지 측면에서 꼭 나눠줘야 돼요. 바로 우주토지. 자, 토지는 국가를 상대로. 자, 토지에 대해서는 국가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예적 측면은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리해 줘야 되겠네. 자, 이행 판결도 속하고. 자,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도 속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그럼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착상해 줄 거. 자,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은 확정 판결에 한한다. 맞습니다.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러면 한 끗 차이지만 우리 중요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어요. 확인 판결에 한한다. X. 소유권 보전 등기 판결의 종류는 불문한다. 맞는 이야기가 되죠. 확인 판결도 속하고 이행 판결도 속하고 형성 판결도 속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예요. 네 번째는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 요 직권은 누가 해주는 거죠? 예, 등기관이 해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칙이 있어요. 원칙. 원칙은 이제 이런 공식이죠. 미등기 부동산을 전제로 합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 자,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요 요건을 갖추면 요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관이 알아서 직권으로 보전 등기하고 거기에다 소유권의 처분 제한을 걸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원칙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자, 예적 측면이 있겠네. 예적 측면. 예적 측면은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요는 대표적으로 법원이죠. 대표적으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이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특별히 예적으로 우리가 보호해주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두시고요. 그러면 우리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요 네 가지가 바로 우리 패턴을 암기해 주셔야 돼. 그래야 소유권 보전 등기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문제를 접근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네 개를 자 193페이지 자 우측 날개에다 다시 한번 정리해 두고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드림 교재 바로 소유권 보전 등기 한번 보시죠. 자, 그러면 거기 한번 봐봐요. 팁이라는 게 하나 나와 있죠. 미등기 주택.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따른 자 법원의 임차권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임차권 등기를 하기 위한 전제로서 직권으로 임대인 명의로 보전 등기를 해야 된다. 그걸 확인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로 2번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193페이지 1 토지에다 현관 편쳐놓고요. 자, 뒷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자, 뒷장을 넘기니까 195페이지 더드림 교재 2번을 한번 보죠. 건물 현관 편쳐놓고 특히 가로 3번이 나올 겁니다. 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해서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히 어디에서 대표적으로 건물 소유권 보전 등기 한한다라는 거. 더드림 교재 195페이지 여기에 바로 가로 3번에 나와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이걸 가지고 자기가 이제 문제를 우리 패턴을 암기해서 패턴의 문제를 대입만 하면 보전 등기는 자동으로 풀리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도 우리 직권 소유권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요 네 개는 반드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기출 체크를 보죠. 자, 미등기 토지 동그라미.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 보전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1번의 자치구청장. 그럼 뒤에 토지가 나왔으니까 있다 이러면 틀렸죠. 우리 자치구청장의 하기는 어디에서만 나타난다. 대표적으로 건물에서만 나타납니다. 자, 이번엔 미등기 토지 가처분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관의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한 경우 여기까지는 맞죠. 대표적으로 원칙 미등기 부동산 법원 소유권의 처분 제한 맞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죠. 법원의 가처분 등기 말소 촉탁이 있으면 직권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말소한다. 기존에 행해진 것은 말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2번은 X. 3번의 토지 대장의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 유증 줄쳐놓으세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 신청에는 대장상 최초의 명인이 원칙이나 포괄 유증자는 대표적으로 포괄 승계인이 돼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포괄 승계인에 해당됨으로써 포괄 승계인은 직접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케이. 정답은 3번이 되네요. 4번의 확정 판결에 기해서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여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한 것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원인과 며느리를 제공해야 된다. 어때요? X가 되죠.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소유권 보전 등기는 등기원인과 며느리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5번 질문 수용 나왔네.
수용으로 인해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정답은 F번 3번입니다. 이 보전 등기 문제의 가장 전형적인 샘플 문제니까 요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전 등기와 관련돼서는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죠. 자, 이번에는 196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우리 대표적으로 이제 한번 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는 이전은 이거는 대표적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자, 주체의 변동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표적으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대표적으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며칠을 강조하고 있다? 60일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 자, 그렇다면 196페이지 드드링 교재 맨 밑에 좌측 날개에다 이걸 한번 구분해 봅시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봐요. 자, 여기 이 그림의 두 개를 구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는 갑에서 을병으로 갔죠. 단독소유에서 공유로 갔네요. 이것도 갑에서 갑을로 가는 단독소유를 공유로 갔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은 어떻게 차이 나타나요? 자, 여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이거는 무슨 등기가 되느냐? 자, 갑에서 을병으로 가는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가 돼야 되겠다. 통상 전부가 생략되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됩니다. 자, 요거는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의 변동이 발생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기존의 소유권자가 존치하면서 지분이 반동하는 것. 이게 바로 무슨 등기다? 소유권 일부 이전. 그럼 소유권 전부 이전 등기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라는 걸 확인해 두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보죠. 일부 앞에 소유권이 붙었다. 소유권은 권리고요. 권리 일부를 뭐라고 그러냐? 바로 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7회 때 출제된 지분,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지분을 표시한다. 바로 포인트가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와 전부 이전 등기랑 같다, 다르다. 그러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대표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드드링 교재 197페이지 1번 매매를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있네요. 자, 1번에 신청 의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쌍무계약 절차하고 대표적으로 매매는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반대 거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잡아놔야 돼요. 그러면 반대 거부 이행일이 뭐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대표적으로 그 밑에 잔금 지급일이라고 하나 써놔요. 잔금 지급일. 자, 편무계약은 대표적 증여를 하나 써놓고 계약을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특별조치법에 규정해야 한다면 자, 쌍무는 60일, 편무도 60일인데 쌍무계약은 동시 이행 관계가 있음으로써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이고 증여는 대표적으로 편무계약으로서 효력 발생일로부터 며칠? 60일.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부 정보와 관련돼서는 우리 사장에서 많이 했고요. 그러면 거기 기출 체크를 보죠. 틀린 것은 자, 상속을 원유로 하는 농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일단 계약이야죠. 상속은 계약이 아닙니다.
자, 소유권 일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이전되는 지분은 신청 정보의 내용으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대표적으로 지분 이전 등기라고 그랬고요. 3번 지문에 대해서 소유권이 대지권으로 등기된 구분 건물의 등기 후는 건물만 동그라미 소유권은 처분 권능이 있죠. 그러면 건물만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 건물하고 토지하고 분리 처분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4번의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면 그 판결에 의해서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우리 부동산 등기법은 바로 형식적 심사주예요. 그럼 10년에 대한 소멸시에 대한 심사할 권한이 등기관한테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확정 시기를 불문하고 언제나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질문은 성소한 권리자가 단독으로 판결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등기 문제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단 성소한 등기 의무자 이거는 제공해줘야 됩니다. 단 성소한 등기 의무자는 제공해야 됩니다. 워낙 중요하다고 그래서요. 그러면 요 5개 지문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래서 5개 지문은 우리 마르고 닳도록 다시 한번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기출체크와 관련돼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종류는 많죠. 대표적으로 아까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봤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용이라는 게 나오네.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27회 때 단독 문제로 지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지문이 됐고요. 자, 수용이라는 수용은 뭡니까? 당사자 의사 표시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대표적으로 원시취득이라는 거 작성해야 되고 원시취득 작성을 해야 됩니다. 자, 원시취득이고 그 다음에 수용은 국가가 하죠. 대표적으로 단독도 가능하고요. 대표적으로 촉탁도 가능하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대의 신청도 탄생하게 되네요. 자, 수용과 관련돼서는 자, 국가가 하기 때문에 등기 진정성이 확보된 경우로서 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들은 원칙상 제출할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단독, 촉탁, 대의 이렇게 의미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수용과 관련돼서는 수용은 당사자 의사 표시가 없으니까 187조고 법률 규정이죠. 여기에서 이제 물권 변동 시점은 어디냐? 바로 수용시라는 거. 재결시가 아니라 수용시기가 바로 물권 변동 시점이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여기 대표해서 원시취득이다. 원시취득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권리하자는 승계되지 않거든. 그러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A적으로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이게 지문으로 해서 작년에 2.5점짜리가 우리가 탄생했죠. 여러 가지가 있죠.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 수용이원에서 남겨놓자 한 것은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에요. 자, 수용 이전에 상속이 개시되고 그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 개시 등기는 그때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다.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보전 등기나 수용일 이전에 소유권 보전 등기는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거에다 초점을 좀 맞춰 놓으시고 특히 187조 수용 시기 이것도 한번 점검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자, 거기 의의를 한번 보죠. 토지 수용이다. 자, 나와 있죠. 국정한 공익사업을 위해서 법정 절차에 따라서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해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무슨 수용이라고 우리가 그럽니다. 자, 수용의 효과로서 나오죠. 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로 수용 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면 사업 시행자는 토지 수용 개시일에 등기 없이 그게 행강편 천호세의 재결 시기가 아니라 수용 개시일입니다. 등기 없이 금 187전에 소유권을 원시 취득하며 그 토지에 다른 권리는 소멸한다고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요 199페이지 더드링 교재 바로 가로 4번을 우리가 보시죠. 다른 권리 직권 말소 이렇게 나와 있네요. 1번의 토지 수용인가는 제한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및 임차권에 관한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다만 여기 행강 괜찮아요.
부동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 말소는 하지 않는다. 그거 한번 잡아주시고 자 2번이 우리 동그라미 2번이 27회 때 2.5점짜리가 됐고요. 근데 3번을 꼭해 수용일 이전, 이전의 흥강편 소유권 이전 등기와 수용일 이전의 상속을 온유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때는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더드는 교재 200페이지 가면 기출 체크가 있어요.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요 측면에서 우리가 나온 거죠. 바로 지금 말소냐,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냐, 그걸 한번 잡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기출 체크 보죠. 자,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 그 토지에 있던 다음에 토지 등기 중 등기한의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 단수용 개시일이 2013년 4월 1일이다. 1번 가보죠. 2013년 2월 1일. 그러면 상속 동그라미. 자, 상속. 수용 이전에 상속이 개시됐지만 그 이후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다. 바로 1번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거 1번과 관련돼서 요거 지금 말소나 지금 말소 대상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수용과 관련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지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이죠. 3번 뭐가 나와 있어요? 자, 드림 교재 200페이지 바로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라는 게 나와요. 자, 200페이지 좌측에 본질론을 세 가지를 딱 써놔요. 첫 번째, 진정명의가 회복된다. 그러면 진정명의가 회복되니까 일단 계약의 본질론은 계약이 X다. 그러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계약이 아니다라는 거네. 자, 그럼 다시 돌아가니까 대표로 대가성이 없다라는 게 또 특징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관련돼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등기 원인 일자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두고 특히 진정명의 회복 등기는 이거는 말소 이전은 사실은 이전 등기의 의미지만 사실은 말소 등기의 의미에 가름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진정명의 회복 등기에서 등기 청구권은 이거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그랬죠. 물권적 청구권이다. 그러면 이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 더드림 교재 우측 좌측 맨 밑에다 계약 X 대가성 X, 등기 원인자 X,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기억해 두시고 전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X다. 그러면 금인계약서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금인 X라는 거예요. 금인 X. 자, 계약이 아니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 X네요. 농지 X, 농지취득자격증명 X. 대가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토지거래과정도 전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정명 회복 등기는 계약의 X, 대가성이 없고 등기원인자 X 등 이때 등기 청구는 대표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 진정명 회복 등기 요거는 항상 요 앞에를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판결이라는 단어가 있는지 판결이 있는지, 판결이 없는지, 판결이 있는지를 점검하라. 이게 문제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 판결이 있고 없고가 어떤 차이가 나타납니까? 판결이라면 그때는 등기 필정보라든지 인감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판결이라는 단어가 없다면 그때는 제공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전문에서 꼭 점검해 줄 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200페이지 등기 신청인이 있고 자, 오른쪽 201페이지 2번에 뭐에 나와 있어요? 자, 2번에 가로 2번입니다.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및 정보정보로서 신청정보의 기록사항 거기 나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등기원인자는 기록할 필요가 없다. 행강편 딱 끊어놓고 자, 정보정보로서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등기원인정서로서 확정 판결서 정보를 제출한다. 자, 진정명의 볼 어느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법률 규정에 안 것으로서 계약을 언유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므로 등기 원인 정세 금인을 받을 필요가 없으며 토지거래가 정보, 농지취득 자격증명 정보, 토지거래신고 필정 정보 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런 의미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진정명의 회복 등기와 관련돼서 계약 X,
대가성 X, 등기원인 X, 은인자 X, 등기 청구권으로 물권적 청구권이다. 다시 한번 요 네 가지 측면에서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드림 교재 201페이지 4번 한매 특약 등기가 있네요. 자,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우측 날개에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써놓으시죠. A가 B한테 팔았다가 되돌려 사는 거. 이게 바로 이 사람은 이제 매도인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이거는 매수인이 됩니다. 자, 이거는 소유권 이전 등기고 이거는 대표적으로 한매 특약 등기라는 거. 자, 그러면 눈으로 익혀요.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에다 되돌려 사죠. 그러면 되돌려 사는 게 한매니까 요 매도인이 대표적인 등기 권리자, 요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원래 집주인이 매도인이 되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감증명, 등기 필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권리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자, 하설이 몇 개? 2개. 동시 신청이다. 하설 방향이 다르니까 어때요? 신청서는 따로따로 별개의 신청서고, 별개의 신청서니까 일괄 신청 가능, 불가능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요 의미를, 요 그림을 한매 특약 등기에서 다 기억해 두면서 첫 번째. 자, 한매 특약 등기의 본질로는 채권이다. 자, 두 번째는 한매권은 형성권이 됩니다. 형성권. 형성권이란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과가 발생하는 게 형성권이죠. 그래서 형성권을 기억해 두시고, 이거는 예약 완결권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주된 계약이 부정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정된 계약이 되고요. 여기와 관련돼서 매니까 뭐예요? 네 번째, 매도 담보가 돼요. 그래서 매도 담보. 자, 그렇다면 한매 특약, 한매권은 채권이고 형성권이며 예약 완결권이며 정된 계약. 정된 계약이니까 한매 특약 등기는 대표적으로 부기 등기로 이루어져요. 자, 담보죠. 담보. 자, 부동산은 몇 년? 5년, 동산은 3년이죠. 재연장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요 그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한매 특약 등기함으로써 계기는 힘. 이게 바로 대항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요 소유권이 7번이면 한매 특약 등기는 7-1이 되고 B가 C한테 팔았죠. 그러면 우리 5년 바운더리에서는 또 팔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매권 이전 등기죠. 그래서 7-1의 다실. 그래서 부기 등기함 부기 등기도 가능하다라는 이렇게 머릿속에 딱 패턴을 그려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한매 특약 등기 한번 기억해 두시라는 거. 자, 4번에 한매 특약 등기 정리 한번 해보죠. 자, 절차 관련돼서는 우리가 한번 맨 밑에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 한매 특약부 매물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와 한매 특약 등기 신청서는 거기 행강편 별개니까 결론적으로 일괄 신청이 불가능하고요. 동시 신청이다. 동시 신청 사유에 위반되면 두드림 교재 202페이지에 거기에 이렇게 하나 써놔요. 여기에 대해서 동시 신청이 위반되면 대표적으로 29조 바로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대로 각하하게 된다라는 거. 매로 2호로 각하하게 됩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2번 나와 있죠. 한매 특약 등기를 신청한 경우 신청서에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비용을 기록해야 되고 등기원인 정서에 한매 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 이를 기록해야 된다. 그래서 그 2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요. 자, 가로 3번에 이제 대표적으로 가로 3번을 가보죠. 효력. 한매 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없으므로 한매 특약 등기를 한 것으로 매수인의 목적 부동산의 양도나 담보권의 설정을 막을 수 없다. 하지만 한매 특약 등기는 그 등기를 할 때로부터 바로 제3제 무슨 력? 대항력이라는 것을 포인트로 잡아줘야 돼요.
자, 가로 4번 옆에다가는 한매권은 양도된다. 한매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한매권 이전 등기, 한매권 부기 등기, 이전 부기 등기. 그래서 부기 등기와 부기 등기도 가능, 불가능, 가능 이렇게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1, 2번과 관련돼서는 묶어요. 가로 5번의 한매권 말소 등기와 관련돼서 1, 2번 묶고 그 옆에다는 신청이라고 써놓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3번을 보시죠. 더드림 교재 203페이지 3번. 한매권자가 한매권을 행하면 행동그라미. 그래서 뒤에 직. 그래서 우리 지지난 시간에 우리 뭘 배웠어요? 우리 직권 등기에 대해서 배웠죠. 행직, 당직, 요직, 행직, 당직, 요직. 항상 한매권 행사 나오면 행직이라는 의미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기출체크는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죠. 진정명의 회복을 오늘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의 응을 명하는 판결 나왔네요.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그 등기 신청 정보 및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럼 여기는 이제 판결이라는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이때는 판결이니까 대표적으로 판결서가 등기 원인 정서가 되고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이 X가 되네. 자, 이번에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고, 자, 계약이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공할 필요가 없고, 토지 거래 허가증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뭐예요? 판결이죠. 그러니까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 봐봐요. 매매, 수용, 자, 진정명의 회복 등기, 한매 특약 등기.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되고, 더드림 교재 203페이지 맨 밑에 우리 한번 보자. 자, 203페이지 보니까 대표적으로 무슨 등기가 있어요? 신탁에 관한 신탁 등기가 있습니다. 자, 한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는 비교를 좀 해보셔야 되고, 특히 더드림 교재 203페이지 자, 신탁에 관한 우측 날개에다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보죠. 자, A가 이렇게 화살을 한 방 쐈어요. 자, 똑같은 방향으로 한 방 더 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방향이 같죠. 자, 이 사람은 그러면 이탁자다. 이 사람은 수탁자가 되고요. 그러면 신탁 등기는 화살 방향이 똑같은 방향으로 두 방 날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가 되고,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전리품은 누가 받아요? 이 사람이 받죠. 그러니까 화살이 두 방 날아갔죠. 그러니까 대내적으로 대내적 관계, 이 관계에서도 소유권자는 수탁자가 되고요. 제3자 입장, 대외적 관계에도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는 거. 그러면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소유권자는 누가 된다? 바로 수탁자가 된다는 거예요. 신탁 등기 후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슨 등기일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고 대표적으로 이게 신탁 등기라는 거. 신탁 등기가. 그럼 눈을 봐요. 화살이 두 개, 동시 신청이다. 화살 방향이 같죠. 같으니까 신청서는 동일한 신청서로 작성해죠. 동일한 신청서로. 그러니까 동일한 신청서니까 사잡할 수 있죠. 대표적으로 일괄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자, 몇 개 본질론을 따져보죠. 그래서 첫 번째, 자, 주된 계약이 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주된 계약이다. 두 번째는 대가성이 없다라는 걸로 또 연결이 되고요. 자, 세 번째는 수인의 신탁재산. 자, 수인의 신탁재산이 됩니다. 그러면 수인의 신탁재산은 뭐냐? 이건 대표적으로 재산 형태로서 공유가 아니라 합유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다, 주등기. 주니까 주등기. 자, 그러면 주된 등기니까 가등기 대상이고, 계약이니까 거민의 대상이 되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대상이 되고, 대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토지 거래 과정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여러 논리가 세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3페이지. 자, 신탁에 관한 등기. 그러면 지적을 한번 넘겨보시죠. 신탁에 관한 등기.
자, 신탁의 절차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법률에 의한 신탁에 의한 신탁 등기는 이탁자를 등기 의무자,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해서 공동 신청에 의한다.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 다만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특히 1번에 대해서 많이 우리 혼돈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일 행강편 쳐놓고 동시 행강편 쳐놓고,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이반이 됐다면 그 옆에다 요거 하나 써놔요. 대표적으로 요거와 관련돼서는 29조 5로 각하게 됩니다. 5가 뭐냐? 그러면 5라는 것은 방식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각한다. 그러면 신탁 등기 위반은 바로 5고, 신탁 등기는 위반은 5고, 환매 특약 등기는 이유가 돼요. 이유. 신탁 등기는 5호. 자, 3번입니다. 수탁자가 수인인 경우 신탁 재산은 공동 수탁자 간의 합의한 강편 딱잖아요. 그 의미를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번으로 가보시죠.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 행강편 쳐놓고요. 신탁 등기를 신청한 경우라도 부동산 매 행강편,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행강편, 신탁 원부를 제출해야 되며, 신탁 원부는 등기부의 일부로 보고 그 기록은 뭘로 본다? 등기부로 본다. 그래서 영구 보존 장부가 된다라는 것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 체크 한번 보죠.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들린 것은 이렇게 나왔죠. 신탁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 이전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의 변경을 할 때 하나의 순위번호를 부여하게 되죠. 자,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 선탁 등기란 수탁자가 단독. 자, 3번에 수인의 신탁 재산은 공유의 수인의 신탁 재산이 신탁 재산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되었을 때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한다.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라고 그랬어요. 4번에 신탁의 가등기의 등기 신청도 가능하다. 5번의 신탁 등기의 신청은 해당 신탁으로 인한 권리 이전 또는 보존이나 설정 등기의 신청과 함께 한 건이죠. 동일한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해야 된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동시 신청 위반이 됐더라도 여기는 2호 사유가 아니라 대표적으로 5호 사유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 환매 특약 등기는 다시 한번 작성하면 A가 B한테 싸줬다가 되돌려 싸주는 거, 요게 환매 특약 등기. 신탁 등기는 두 방이 날아가는 걸 생각하면서 환매 특약 등기와 신탁 등기 두 개를 잘 비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드린 교재 205페이지 제3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이거는 우리 잠시 쉬었다 해보자고요.